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에 대해 고객에게 투자 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사모펀드 차고 취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일단 사모펀드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모펀드에서 사모란 네. 사사로울 사자와 네. 모을 모자를 써서 네. 사사로이 모집하는 펀드라는 뜻인데 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49인 이하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펀드를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49인 이하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사모냐 공모냐에 따라서 네. 자본시장법상 판매 규제와 운용 규제 등 다양한 그 규제가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사모냐 공모냐에 따라서 규제가 뭐가 어떻게 달리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펀드는 네. 다수로부터 이제 자금을 모아서 네. 운용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네. 대규모 피해자 방지를 위해서 네. 펀드의 운용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아니면 자산이 관리에 대해서 네.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가령 주식형 펀드라고 하면 네. 일정 비율 이상의 자금은 반드시 주식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네. 특정한 회사나 산업에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도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또한 투자자한테 적합한 펀드만 판매를 하도록 하는 등 뭐 이러한 규정들이 이렇게 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이제 네.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경우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제 신탁사로 하여금 자산을 또 보관하도록 하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가 대부분 적용이 제외됩니다. 네. 이는 사모펀드가 49인 이하에게만 판매되므로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도 낮고 한 명당 또 투자 자금도 클 뿐더러 네.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투자자들, 네.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규제 완화 덕분에 네. 사모펀드는 보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투자가 네. 가능해서 네.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옵티머스 펀드 이거는 왜 문제가 됐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옵티머스 펀드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모펀드의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악용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네. 펀드가 1호부터 50호가 넘게 발행이 됐고요. 네. 네,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 하면 이제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네. 그런 펀드를 이제 총칭하는데 네. 주로 문제가 된 것은 2019년 6월 이후에 네. NH투자증권을 통해 판매된 네. 옵티머스 크리에이터라는 펀드입니다. 네. 해당 펀드는 이제 판매 당시에는 네.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자기 전세 자금이나 이제 노후 자금을 이제 단기간에 안전하게 좀 운용하고자 해서 이제 투자를 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실제로는 이제 비상장 기업이 발행한 사채에 투자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네. 판매사가 이제 해당 그 펀드의 설명 자료에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고 이제 기재를 했었고, 네. 그리고 판매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네. 투자자도 그렇게 알고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공공기관의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대부분 투자한다라는 내용도 그 투자 신탁 계약서에는 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네.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네. 이제 마치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한 것처럼 이제 하면서 서류도 위조해가지고 예탁결제원에 제출하는 등 네. 이러한 위법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 뭐 아주 작정을 하고 한 것 같은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번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네. 일반 투자자가 신청한 분쟁조정 두 건에 대해서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네. 예,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네. 내가 계약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착오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네. 그러니까 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의 인정은 네. 공공기관 발주 채권을 반드시 펀드 자산으로 이제 편입하여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이를 동일하게 믿고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둘 다 착오가 있었고 그래서 취소가 되니까 투자 원금을 모두 반환해라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뭐 투자자나 판매사 반응은 어떤가요? 결정에 대해서?
예,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매우 반기는 분위기고 네. 판매사 역시 뭐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좀 예측은 한 것으로 보이나 판매사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펀드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라든지 네. 아니면 펀드 자산이 매일매일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하는 사무관리회사가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도 이제 책임이 있으니까 네. 함께 공동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판매사 입장에서도 약간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사태나 추이 전망을 해본다면 뭐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향후 사태의 추이는 뭐 세 가지 측면으로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먼저 투자자 측면에서는 네. 이번 분쟁 조정 결정은 이제 단 2명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분쟁 조정 결정이 효력은 이제 모든 투자자들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네. 우선 신청을 한 그 개별 투자자들한테 적용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도 당연히 이제 전액 배상을 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요. 네. 여전히 꼼꼼히 좀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판매사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네. 분쟁 조정 결정을 이제 판매사가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다들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분쟁 조정 결정은 판매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서 네. 현재 다자 배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 하는 만큼 네.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판매사가 이것을 수용하고서 지급한다면 네. 다른 기관들한테 얼마나 이제 구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적 측면에서는요. 네. 이제 라임 펀드 사건에서 네. 최초로 이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 다시금 또 이런 법리가 인정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펀드 판매에서 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어느 정도 이제 확립된 법리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네. 뭐 다른 분쟁권들도 아직 많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금감원이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면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